안녕하십니까. 닥터아파트 10분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와 대토 보상 리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대토 보상권은 토지주가 개발이 완료된 택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현금 보상으로 될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신탁 방식을 통해서 법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개발업체들은 확정 수익 지급 방식으로 대토 보상권 매입을 부추기고 있는데 현금보다는 대토 보상으로 받고 이에 대한 업무 처리를 개발업체에게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업체들은 토지주가 안고 있는 대출을 대신 떠안고 순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주가 10억 원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대출이 7억 원인 경우 개발업체는 대출금 7억 원을 대토 보상권 담보대출로 금융사를 통해서 지급합니다. 대신 그 대출에 대한 부분은 개발업체에게 넘겨지는 조건입니다. 나머지 3억 원의 권리만 토지주에게 넘기는데 그 토지주에게 요 3억 원의 100%인 3억 원을 또는 400%인 12원까지 수익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과장 광고를 하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이미 주민대책위와 둥지를 같이 틀고 있고 또는 확정되지도 않은 건설사를 설명에 넣기도 합니다. 한 업체는 대토로 받은 공동주택 용지에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토지 보상금과 확정 수익을 주택 임대사업자가 사업관 양도 양수하는 방식으로 대물로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행사들이 원주민에게 접근해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에 대한 신탁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토지 확보에 나서서 대토 보상에 대한 도입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는 고양 장항지구와 수원 당수지구, 판교 금토지구 등지에서 보상금의 110에서 150%를 미리 지급하거나 대토 보상권의 60에서 70%를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준공 후에 50에서 6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9년 11월 LH는 대토 보상 시행 지침 일부 개정안이란 내부 시행 규칙을 통해 대토 보상의 토지 공급 가격 혜택을 축소했습니다. 근린 상업 용지, 일반 상업 용지, 업무시설 용지 등에선 낙찰가의 90%의 가격을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대토용 토지는 대부분 일반 택지지구, 상업용지인데 감정가를 정해놓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낙찰가는 통상 감정가의 200에서 300% 선에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상당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300억 원에 낙찰된 근린상업용지를 대토용으로 원한다면 170억 원을 내야 합니다. 이거는 매입 금액 270억, 즉 300억 원의 90%인 270억 원에서 원래 소유했던 땅값 100억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종전에는 대토용 토지 낙찰가가 감정원의 최대 120%에서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대토용 토지 감정 가격이 150억 원이고 낙찰 가격은 300억 원이라면은 실제 가격은 150억 원의 120%인 18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과 같은 120% 기준은 근린생활시설 용지, 준주거 용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대토 보상 기준이 바뀌어 이제는 원주민이 기존 가격의 두세 배는 치러야 합니다. 현 제도라면은 토지주들이 대토 보상이 아니라 현금 보상을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LH 관계자는 상업용 용지에 몰리는 수요를 분산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분양 기준에 따라 대토 보상을 시행하는 차원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토 보상을 통한 대출도 금지될 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존에도 대토 보상권을 통한 직접 대출은 불가했지만 대토 보상권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우회로를 통해서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2월 4일 국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켜 토지주와 신탁사가 대토 보상권을 신탁계약하는 방식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대토 보상권에 대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을 금지하다 보면은
토지주들이 현금 보상으로 돌아서면은 수도권 집값에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기 신도시 토지보장금에 풀리던 때도 하락 전환했던 수도권 집값이 오름세를 탔던 경험이 있습니다. KB부동산 리본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의 연간 상승률은 2004년 마이너스 2.66%를 기록했습니다. 2005년에는 8.28%, 2006년에는 25.99%로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정부는 판교 신도시 등 2기 신도시 조성 토지 보상금으로 2004년에 16조 2천억, 2005년에 17조 3천억을 쏟아부은 적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역대 토지 보상금 규모와 수도권 집값 상승의 연관관계는 매우 높습니다. 3기 신도시에서 대토 보상보다 현금 보상 금액이 높아진다면 수도권 집값이 다시 뛸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토 보상에서 손실을 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전국 공공택지의 대토 보상 비율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1에서 3% 정도였고 대토 보상을 통해 분양이 이루어진 건물이 준공된 경우는 몇 살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와서 수도권 땅값이 상승하고 현금 보상가는 시세에 못 미치면서 대토 보상이 늘고 있습니다. 후발 업체들도 확정 수익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대토 보상 비율이 15%로 급등하고 2016년에는 6%, 2017년에는 17%, 2018년에는 29%로 대토 보상 신청도 급증하면서 정부와 LH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LH는 대토 보상 리츠를 설립하고 AMC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토 보상 리츠는 토지주들이 자신의 대토 보상권을 주고 지분을 받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리츠가 주식을 현금으로 사는 것과 다릅니다. 대토 보상 리츠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을 투자자인 토지주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토 리츠의 장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토 리츠는 LH가 대토로 보상된 토지 소유권을 땅 주인에게 넘겨주면은 땅 주인은 잘게 쪼개진 땅을 큰 덩어리로 모아 현금 출자를 하고 LH가 운영하는 리츠가 이 땅에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이익을 땅 주인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대토 보상 리츠 개념도를 보시겠습니다. 대토 보상자가 LH와 대토 보상 계약을 체결하고 원 토지 소유권을 LH에다가 이전을 하게 되면은 LH는 리츠회사를 설립하고 위탁관리를 하게 됩니다. 리츠회사는 위탁관리와 자기관리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관리는 직원이 상주하고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고 위탁관리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위탁관리에서는 자산관리회사가 업무를 대신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LH가 AMC 역할을 다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리츠회사가 설립이 되면은 대토 보상자들은 현물 출자로 리츠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고 리츠회사에서는 대토 보상자에다가 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 리츠회사와 사업시행자가 대토 조성 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리츠회사가 관계회사를 통해서 개발한 후에 그 수익금을 대토 보상자에다가 배당하고 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청산을 하게 됩니다. 대토 보상으로 1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주택 용지의 경우는 300평이고 상업 용지는 약 363평이 되겠습니다. 대토 리츠의 장점은 높은 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각종 세제 혜택이 포함이 됩니다. 현물을 출자하면은 양도세가 15%에서 40%로 높은 금액으로 감면이 되고 이후 리츠를 주식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황금성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보상권을 받은 이후 첫 리츠 배당을 받기까지 기간이 역시 2년 반 정도로 단축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처음부터 인가와 청산까지 모든 과정을 감독한다는 점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3기 신도시에선 대토 보상과 대토 보상 리츠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비율을 약 5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2019년 말 세법 개정으로
대토 토지를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 혜택이 15에서 40% 올렸고, 리츠는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게 되면은 법인세가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 회사보다 배당률이 높으며 주식 공모 의무와 상장 의무가 없어서 주로 사모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 사업 후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는 LH가 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서 공공임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보다 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토 보상 리츠 성공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H가 아닌 민간 사업자가 AMC로 성공한 사례는 모두 경기도 화성시 동탄 2지구에서 나왔습니다. 대토 보상 리츠 1호인 동탄 2 1호는 93억 원을 출자해서 451억 원의 분양 수익을 얻었고, 동탄 2 2호는 187억 원을 출자해 1013억 원의 분양 수익을 올렸습니다. 건설비 등을 제외한 실제 배당 수익률은 150%에 달하기 때문에 10억 원을 출자했으면 투자액을 제외한 수익금만 15억 원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해당 리츠들은 동탄 내 순수 상업시설이나 오피스를 지어서 분양을 했던 사업입니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토보상편법 운영과 관련해서 3기 신도시에 관련해서는 토지보상법을 개정해서 신탁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2월 4일 개정안에 따르면 대토보상권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것은 사실상 대토보상권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이므로 이 또한 전매 대상이 된다고 하였고, 대토보상권과 그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의 전매 제한 위반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토지주와 신탁사가 대토보상권을 신탁하는 계약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은 2020년 8월 7일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 물건 등에 대한 보상 계획을 공고를 했고, 이를 기점으로 남양주 왕석지구는 8월 14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상에서는 2021년 상반기에 토지 보상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보상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 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화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두 지역은 사업 인정고시일이 2019년 10월 15일입니다. 요 사업 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는 토지보상금 가운데 1억 원까지만 현금으로 보상을 받고 1억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채권으로 보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지작물, 공공사업 시행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공공사업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지작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토지를 제외한 지작물 전액 현금으로 보상을 받고 사업 시행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은 공급계획이 확정 뒤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주자 택지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 위주로 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용지도 제공되겠습니다. 이주자 택지는 토지에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에게 공급되는 택지입니다. 원주민은 조합을 만들어 아파트 등을 지은 후 직접 입주하고 분양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토지를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넘기는 협의 양도인은 그동안 단독주택 용지 추첨 자격을 얻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협의 양도인이 아파트 특공을 선택하면 100% 당첨되기 때문에 토지 보상에 착수한 하남 교산 등에선 협의 양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협의 양도인 대상이 되는 토지 면적은 수도권에서는 1000평방미터 제곱 이상이지만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시까지 무주택자 상태를 유지하여야만 협의 양도인 특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면적 기준은 400평방미터 제곱입니다.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사업지구나 인근 지역의 국민임대 특공 대상에 포함시켜서 재정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용 상가 등을 조성해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주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에 따르면 LH와 경기도시공사는 협의 양도를 택한 토지주에게만 대토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 다양한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정부의 보상안을 수용한 토지주에게만 대토보상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2020년 8월 1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기 신도시 대토보상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LH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수소 역세권은 66%, 성남 북점 1은 44%로 토지 보상 계획을 완료했고 성남 금토지구는 37%, 과천 주암은 32%의 대토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2019년 10월 21일 구리 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토 보상 리츠 사업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 지역은 현재 15%에 불과합니다. 3기 신도시는 농경지가 많아서 수서나 성남 인근 지역과는 달리 개발 사업을 해도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신도시 주민들 또한 대다수가 땅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 종사자라는 점도 대토 보상 리츠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역시 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협의 양도인 특별공급 100% 입주권 지급은 도시개발 사업 시 일정 부분 따로 떼어내 마련한 채비지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현금이나 대토 보상을 받을 원주민의 경우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부가 유동성 증가를 염려한 고육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토 보상의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유동성 관리, 원주민 재정착, 개발 편의, 주민 공유 등 대토 보상의 장점은 많지만 아직 대토 보상 리츠의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돼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